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겨울철 과일 중 으뜸이라는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칼륨과 칼슘, 무기질까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과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자를 고를 때는 껍질이 울퉁불퉁하면서 단단하고 색과 향이 진한 것이 좋은데요. 유자를 구입한 후에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특히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창호라고 합니다. 창호 시공을 잘못하면 열 손실이 발생하고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품질 좋은 창호를 추천해주며 꼼꼼하게 창호 시공 작업까지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생활 공간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창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가 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인테리어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창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창호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요. 겨울에는 집안의 따뜻한 난방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고 유지하여 추위로부터 보호해준다는데요. 이 외에도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호 하나를 고를 때에는 가구나 벽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수년간 창호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도영 대표가 있다고 해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다가 창문을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돼서 그 일을 계기로 제 사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곳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시공 품질 관리로 부산 지역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오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강도영 대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의 창호 파트너로서 최근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창틀 두께라든지 유리 두께가 단열 성능이랑 방음이 확실한 거를 먼저 권해드리고 제품 과정을 전부 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음으로써 고객님들을 안심을 시키고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시공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창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어떤 창호를 선택해야 좋은지 아는 이들이 적다는데요. 그렇다면 창호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기층이 있어야지 방음이 되고 단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로이 복층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층유리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창틀도 두껍고 강해야 되는데 강철로 전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태풍이 와도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창호 시공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낡은 창호를 뜯어내고 새로운 창호로 교체하고 있는 전문가들. 보통 15년 정도 사용하면 단열과 방음 성능이 크게 저하돼 교체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설치하는 창호는 어떤 창호일까요? 높은 단열 성능을 갖춘 유리가 적용된 창호 제품으로 이중창 적용 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수준의 단열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창호 프로파일과 유리, 실란트 등 핵심 구성 자재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고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은 게스킨 마감으로 미려한 디자인도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밈대 부위의 기밀 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캡과 레일 파손을 방지해주는 스토퍼, 잠금 표시 기능의 스마트 핸들 등 안정과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부자재도 적용됐다는데요.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을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째로 집을 보호 작업을 합니다. 바닥이라든지 벽면이 지키지 않게. 다음에 기존의 오래된 샤시는 전부 철거를 합니다. 철거한 이후에는 현장에 맞춤으로 제작된 창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빗으로 고정을 시킨 이후에 빈틈이 발생하는데
그 빈틈은 단열 성능이 있는 우레탄 폼으로 빈틈없이 채우게 됩니다. 채운 이후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게 창호 전용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코킹을 해드리고, 실내 창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하이트 색상의 몰딩으로 창틀과 위화감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도영 사장님은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현장마다 다 다른 부분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어떻게 마감을 지어야지 더 이제 예쁜 현장이 나올지 그런 거 항상 이제 구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더 잘 대처할 수도 있기도 하고, 더 좋은 이제 마감과 시안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제 강도영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테리어 브랜드와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업체로 판단됩니다. 창호는 고가인데다가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오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여주는 고품질의 창호를 선택해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많고 높은 구매력을 지닌 시니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5년에는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시니어가 주요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시니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쇼핑이나 외식,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지출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박람회, 따뜻한 동행의 새로운 매력을 주제로 하여 약자와의 동행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미래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눈에 띄는 부스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니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곳이라는데요. 올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동행 네트워크를 출범했는데요. 저는 한국에 방문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성인의 키높이에 맞춰진 대중교통을 타는 아이, 스마트폰으로 예약 주문을 할 줄 모르는 시니어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수요자가 한데 모임 협력체계인 만큼 여러 혁신적인 기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선보일 수도 있기에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니어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특화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분들의 부모님의 불편함을 공감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제 30대인 저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5060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를 액티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지만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비스의 종류가 많이 없고 또 서비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분산된 서비스들을 따로 검색하고 개별 결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력 있고 본인의 삶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는 생활 편의 서비스부터 시작해 여가와 취미 그리고 건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에는 반찬 정기 배송과 쌀, 채소 구독 서비스가 있으며
여가와 취미 서비스에는 일본, 제주도 등 개인 및 단체 여행 서비스가 있고요. 건강 서비스에서는 치매 예방 학습지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병원 동행, 종합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랜딩 홈페이지와 앱은 올해 7월, 11월에 모두 런칭 완료했으며 두 곳에서 모두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구매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기에 서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서비스 30개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결제, 관리가 가능한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니어 서비스 제공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시니어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데 모여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니어들한테 엄청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 도봉산에서 진행한 홍보 이벤트에 이어 10월에는 청계산 등산 이벤트를 통한 시니어 클럽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IT 무료 강의를 통해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월에는 5060 미팅 이벤트를 통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정기 오프라인 모임과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니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시니어 특화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사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하게 결제 관리하며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통해 유행과 트렌드, 소통과 만남에 대한 니즈도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는 플랫폼 내 커뮤니티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오프라인 살롱을 기획 중입니다. 2024년에는 코스메틱, 패션, 온오프라인 살롱을 자체 상품으로 진행하여 시니어 액티브 유저 수 2,000명, 제휴사 40개, 목표 매출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리치 시니어 타겟으로 시니어 프리미엄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계별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서 시니어 특화 포털 서비스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창업시장에서도 탈모, 두피 관리 전문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두피 관리숍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풍성한 머리숱을 원할 것입니다. 특히 탈모를 겪는 사람에겐 누구보다도 간절한 바람일 텐데요. 머리카락은 주기적으로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면서 하루에 50에서 70가닥 정도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100가닥이 넘는 경우, 두피가 가렵거나 이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경우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특히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탈모가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두피 관리에 신경 쓰며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탈모 관련 사업이나 두피 관리 관련 창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뷰티숍. 이곳은 반영구 화장과 속눈썹 관리, 그리고 두피 관리와 피부 관리 모두 진행하는 곳으로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두피 관리를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머리숱이 되게 조금 많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모발 숱도 많이 줄고 모발도 많이 가늘어지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식품도 먹어보고 탈모 샴푸도 써봤는데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나 진짜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했었는데 2016년도에 속눈썹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뷰티 관리로도 모발이 자라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2017년도부터 이제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 제품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입해보면서 두피 관리 프로그램 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머리카락 빠짐이 심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모발 개수가 더 많은 경우, 혹은 탈모 가족력이 있어 미리 탈모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탈모 진행 속도와 현재 상태에 따라 개인별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회 정도 관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모발 고민이 있었지만 저희 친오빠도 이제 하는 직장이랑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착용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조금 더 관리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 오빠 위주로 두피 관리를 조금 많이 해주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 정성이 먹혔는지 모자도 착용을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이렇게 문을 열고 저희 샵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저분은 나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분도 나나 오빠처럼 이렇게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시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자극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성분들을 잘 배합한 두피 앰플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멘톨과 바이오틴 성분 및 천연 유래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두피 관련 홈케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관리 프로그램은 보통 두피랑 속눈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피 관리는 그 샵에서 관리를 하는 앰플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고객들이 홈케어용으로 매일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탈모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리고 두피 워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속눈썹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영양 앰플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눈시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속눈썹 세럼,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편 김혜애 대표는 오래전부터 전국 세미나 교육을 하며 몇몇 브랜드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뷰티숍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탈모 그러면은 호르몬이나 유전 영향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 30대 젊은 탈모층이나 아니면 여성 탈모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탈모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두피 관리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마케팅과 CS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며 전문화된 맞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두피 관련 업계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길러내고자 한다는데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힘든 점들이 좀 많았는데요.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잡아주시고 수업하는 내용 이외에도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혼자서 손님을 받고 시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탈모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두피관리숍 창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두피관리 기술과 매장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까지 자세히 배운 후 두피관리숍 창업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계속 고객분들이 샵에 오셔서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데는 솔직히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관리가 끝난 후에도 집에서 샵에서 관리를 받았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닥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히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눕고 앉고 밟는 부분이 바로 바닥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모두 이로운 바닥재가 필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료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고성능 바닥재를 생산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 내 살과 닿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바닥일 것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 맨발과 바닥이 접촉함은 물론이고 좌식 생활이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닥재는 기본적으로 소음을 흡수해 층간 소음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 차단과 보온, 그리고 스크래치나 오염으로부터 강한 내오염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연과 우리 몸에 이로운 친환경성까지 더해져 바닥재의 역할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엔 60년이 넘는 합성 수지와 관련된 핵심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LVT 바닥재의 원재료와 생산 시스템 등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구축해온 곳이라는데요. 1994년 설립되어 제품 혁신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LVT 바닥재 업계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품질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LVT 업계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명품 매장, 글로벌 호텔 브랜드 등 전 세계 50개국 유명 건물과 대형 상업시설의 바닥재를 수출, 공급해온 이곳. 자체 제작한 5천여 개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통해 다채로운 옵션을 제공하면서 LVT 바닥재의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혁신과 글로벌 위상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세계 인류 상품 및 생산회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원료 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바닥재 혁신을 이루었다는데요. 바닥재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PVC를 폐 식용유와 같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PVC로 대체하고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프탈레이트 프리 가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원료 모두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원료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 국제 인증 제도를 획득한 원료입니다. 바닥재의 주요 원료를 탄소 저감 원료로 전환한 지속 가능한 바닥재 콜렉션을 선보였다는데요. 그중 하나인 이 바닥재는 바닥 시공 시 기존 바닥재 철거 없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타일 뒷면에 E형 스티커를 벗기는 것만으로 바로 시공 가능해 작업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국제 특허를 획득한 마이크로 흡입 점착 기술을 적용해서 타일의 점착력이 강하고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 후에 유지 보수나 부분 보수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편안한 보행감과 함께 소음 차단 효과가 좋아서 층간 소음 차단에도 탁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환경 바닥재로는 상업 공간을 위한 고성능 고급 바닥재 콜렉션이 있다는데요. 긁힘이나 찍힘, 오염으로부터 바닥재를 보호하는 상지층이 0.3mm로 현재 국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0.1mm 제품에 비해 3배 두꺼워 내구성이 강하고 보행량이 많은 상업 공간에 깔아도 타일 표면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5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바닥재라고 하는데요.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사의 디자인 팀이 직접 개발한 디자인에 세라믹 타일과 같은 리얼함을 주는 빌트인 그라우트, 그리고 앤틱함을 가미하는 러스틱 엣지 등 다양한 디자인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업 공간부터 주거 공간까지 다양한 용도에 알맞은 바닥재 디자인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료 전환을 통해 제품의 우수한 안정성과 내구성, 그리고 다층 구조 공법의 기술력과 품질에 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만의 순환 통합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바닥재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순환 통합 생산 시스템은 탄소 제로 신재생 원료 사용, 낭비 제로 생산과 자원 사용,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만의 생산을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대규모 바닥재 전시에서도 인정받아 지속 가능성 분야 최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바닥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의 안전한 친환경 바닥재, 재활용 가능한 바닥재를 생산하며 낭비 제로를 실현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바닥재 전환과 함께 제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 이상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바닥재 전문 기업으로서 향후 하이브리드 카펫 제품과 벽장재 제품, 신규 제품군까지 원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술, 안전, 환경 측면에서 바닥재 선도 기업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치아를 가졌느냐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3대 요소인 의식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그중 식에 해당되는 음식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데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좋지 않다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치아는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얻도록 하는데요. 만약 치아가 좋지 않거나 상실된 치아가 있다면 소화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상실한 치아 부위의 잇몸뼈에 지지대를 고정시켜 치아 뿌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뛰어난 편이며 틀니에 비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수술 비용 부담이 낮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데요. 우선 구강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구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비롯해 3D CT 장비와 구강 스캐너로 면밀하게 검사를 한 후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데요. 그렇다면 잇몸뼈가 건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까요? 임플란트 수술해야 하는 부위의 잇몸뼈 양이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추후에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났거나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또는 선천적으로 치조골 양이 적어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다면 뼈 이식술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뼈 이식은 자가골과 동종골, 합성골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재료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저장력을 지니고 신미성도 우수해서 많은 환자가 선호하는 치료인 임플란트. 식립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도 치아를 대체해 구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잘 관리해주고 정기검진을 통해 사후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관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흔들림, 부러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 또는 유지 보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가깝게 다니면서 바로바로 관리받으실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치아가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면밀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손동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한 개나 또는 여러 개가 빠졌을 때 상실 부위만 대체할 수 있는 단일 임플란트가 있고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가 안 좋아져서 빠졌을 때는 역학적으로 안정하고 잇몸뼈가 좋은 부위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씹는 전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틀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수술 후에 똑딱이 단추처럼 또는 임플란트 머리가 틀니의 고리에 걸릴 수 있는 임플란트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중장년이나 고령층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과 같은 기저질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약을 좀 복용하셨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술 후에 술 후 감염이라든지 또는 지혈이 좀 늦게 된다든지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시술 전에 의료진에게 항상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치료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가 널리 이제 보편적으로 치료되고 있고 또 기술도 많이 개발돼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술을 잘 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깝고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근육이 뭉친 느낌이 들면 마사지를 통해서 피로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사지 숍을 찾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 부담도 되다 보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마사지기부터 차량용 안마 시트까지 다양한 마사지기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어깨 결림이나 목 통증 그리고 근육 뭉침은 누구나 하나쯤은 달고 사는 고질병일 것입니다. 어깨나 목 통증, 뭉친 근육을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 여러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는 마사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가족의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공기압 마사지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기를 개발 및 유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크게 영업본부와 지원본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업본부는 기획과 마케팅, 디자인, 온오프라인 판매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본부는 물리와 리퍼, CS, AS팀으로 판매 이후의 고객과의 소통, 제품 품질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 대부분 5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다른 성장 배경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창의성과 혁신이 고스란히 제품 개발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팀의 경우 새로운 트렌드와 젊은 감성을 기존 제품의 디자인 철학에 녹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사지기 중에서도 최근에 출시한 목 마사지기 같은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장시간 좌식 생활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목 부위 케어에 집중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다이아몬드 커팅 형태로 된 마사지 볼이 작동되어 사람 손이 주물러주는 듯한 마사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무선 기반의 핸즈프리 사용으로 편의성을 제공하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음악과 함께 15분간 마사지가 구현됩니다. 마사지 볼이 상하 좌우, 아래 위로 깊이감 있는 3D 입체 마사지를 실현하면서 더불어 마사지 볼은 온열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양손으로 당기면 더욱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로 연결된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제품입니다. 차량용 에어 마사지 시트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는데요. 시트에 부착된 3개의 버클을 자동차 시트에 가져다 장착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모컨으로 전신과 엉덩이, 허리 부위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여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세팅 180분 기준으로 15분씩 4회 자동 마사지를 구현한다는데요. 특히 3D 에어 마사지 공법을 통해 장시간 운전 시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을 잡아주고 몸무게 하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않게 허리를 올려주어 척추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장시간 운전자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목이나 어깨, 허리 통증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마사지기를 통해 몸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태 부사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을까요? 네,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통 마진을 줄여 보다 좋은 제품 공급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 마사지기와 차량용 에어 마사지 시트를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목 마사지 같은 경우에 손으로 시원하게 주무르는 느낌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에어 마사지 같은 경우에 장기간 운전에 따른 혈액순환 저하, 목 허리의 강지, 그리고 피로에 의한 졸음 운전 등 운전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퀄리티 높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어디에 설치해도 이질감이 없으며 운전 중, 휴식 중 상황에 맞는 마사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기압을 활용한 마사지 제품으로 무엇보다 차량에서 사용 시 안정성이 높은 강점이 있으며 슬림한 사이즈로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을 통해 헬스케어 기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영업팀은 미국과 영국의 마케팅 회사와 협업하여 저희 제품을 미주 시장과 유럽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제품을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강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출 기회 요인이 있다는데요. 바로 디지털 무역이 그 주인공. 코로나19와 기술 혁신에 따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무역 환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커머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한국 화장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수출 회사인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랜 무역 경력으로 얻은 수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의 공식 파트너사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수출입 무역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또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 이제 중국 OEM이나 제조를 원하는 회사들 그런 수출입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무역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곳. 2020년 무역진흥 유공자 대통령상을 비롯해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의 우수셀러상을 2년 연속 받았으며 이외에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과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 전시장을 나갔었을 때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한테 이 제품을 홍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소요나 이제 뭐 에너지 소모 같은 게 큰데 이거는 딱 원하는 내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수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우선 고객업체의 현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동종 품목별 시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관련 해외 시장 및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안내를 해준 뒤 효과적인 상품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준다는데요. 그 후 바이어 발굴 방법과 수출 관련 절차 등 고객사를 위한 최적의 수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로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프로세스 같은 거를 잘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을 다 듣고 나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이 생겨서 도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지만 인력 부족, 노하우 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이커머스 무역을 성장시켜온 회사의 수출 컨설팅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중엽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까? 그 B2B 플랫폼에 이미 입점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80여 개 국가에 저희가 한 3천여 곳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어들을 찾아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나름의 그런 노하우와 그런 또 수출 전략 같은 게 저희가 쌓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그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잘 입점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바이어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그 B2B 플랫폼에 최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 키워드 세팅 그리고 바이어하고 응대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래처하고의 그런 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인사 문제, 그리고 뭐 세금 문제, 아니면은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드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해 드리고 같이 해결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거래처의 그런 신뢰를 받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거래가 이어지게 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냥 집 안에서도 노트북 하나로 전 세계로 어떤 아이템이든지 이렇게 무역을 하실 수 있게, 수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AI 무역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손쉽게 바이어를 찾고 제품을 수출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책상에서 암기하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자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학원과 학습지에 쫓기다 보니 자연과는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힐링과 인성이 교육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자연에서 배우고 느끼는 숲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숲교육은 산과 들, 공원 등 자연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연에서 배우고 크는 것을 말한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3세인 이영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성희 유아교육 강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쁜 부모를 대신해 집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놀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주제로 또 자연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신체 활동도 하고요. 자연물로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연물로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하는 그런 체험 교육을 합니다. 숲에 가지 않고도 도토리와 솔방울 등 자연물을 가지고 오감 활동을 하고 아파트 인근의 꽃과 나무, 곤충을 직접 접하며 아이가 자연스레 생명 존중의 마음을 기르고 더 나아가 관찰력과 주의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이런 자연의 숲의 물건들을 집에 직접 와가지고 아기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1대1 맞춤 숲교육 외에도 1대4 그룹으로 진행하는 숲교육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 골라 그 카드에 그려진 자연물을 찾으러 나가는 아이들. 자연물을 찾은 후 카드의 그림과 비교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는데요. 메타인지 교구를 활용한 자연체험학습 방식으로 아이에게 몰입의 즐거움과 답을 찾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집 앞을 산책하더라도 나뭇잎 하나나 솔방울 하나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되게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숲을 느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도 있다는데요. 쉽게 지나쳐왔던 나무와 풀, 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매듭과 밧줄을 활용해 자연에서 그네 설치 등 놀이를 즐기며 자연과 친해지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밧줄로 트리 만들 때 누르는 거랑 또 장식하는 게 재밌어서. 영유아 시기는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다양한 자연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의 다중지능을 발달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강성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파독 간호사의 딸로 독일에서 오래 자연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자연에서 뛰노는 것은 그래서 제게는 무척 당연한 일이고요. 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국내에서도 매일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느끼게 해준 것이 지금의 숲교육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숲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는 자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자연을 오래 접한 아이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 자연 관찰 지능뿐만 아니라 언어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예술 지능, 자연, 논리 수학 지능까지 총 8가지 다중지능 영역에서 고른 발달을 보이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발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약한 영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의 직접 경험만큼 모든 8가지 다중지능 영역을 발달시키는 요소도 없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등록된 산림복지 전문업인데요. 산림교육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전국에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를 만나 건강하고 즐겁게 또 스스로 가진 능력들을 발현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투어퓨어 알레? 모두를 위한 자연이라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으로 확장하고 싶고, 착한 사업 철학을 가진 교육 기업의 모델이 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을 때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고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해서 뇌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다리 정맥혈의 정체를 막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하는 것을 피하고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